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제 자산, 소득을 쌓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굳이 제가 100살까지 노동하면서 살 거냐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다들 자산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만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것 같아요. 자산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경영학적에서 볼 때는. 제가 대차대조표라는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를 분석한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쪽은 자산이고 한쪽은 부채랑 자본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다 내 돈이 자산이 아니에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자산은 뭐 하는 거냐? 나한테 돈을 만들어주는 게 것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경영학과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또 졸업생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그럼 20, 30대의 꿈은 뭐냐? 월급 받아서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를 모르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월급 받아서 저축이나 주식해서 부동산 산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종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은 아닌 것 같다. 왜? 저는 기업을 연구하는 경영학자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뭐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에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기업이거든요. 그럼 기업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겠죠. 기업들도 자산을 모아요. 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자산을 모으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요. 일단 우리나라의 우량기업, 30대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지난 30년간 어떤 자산을 모았나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옆에 보시면은 유형자산 마이너스입니다. 부동산 같은 게 유형자산들이죠. 그런 거 안 모아요. 사실은 부동산이 정말로 우리의 목표면은 저걸 많이 모아야 될 텐데 저거 안 모읍니다. 마이너스예요. 줄어들었어요. 주식, 코인, 펀드 요즘 많이들 자산 모으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저것도 줄여요. 저거 돈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축에서 돈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뭐가 제일 컸냐? 무형자산을 늘려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즉 기업들이 무형자산을 늘려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고요.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형자산을 늘린 기업만 오랜 동안 수익을 보면서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의 S&P 500, 미국에서 가장 큰 500개의 기업을 보면은 무형자산 비중을 지난 거의 한 40년, 50년 동안 1975년에는 한 46년 전인가요? 47년 전인가요? 무형자산이 17%밖에 안 됐는데 극단적으로 무형자산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에는 전체 자산의 90%가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형자산이 뭘까요? 무형자산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부동산, 주식, 코인, 저축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가 기술과 지식자산이에요. 이게 무형자산입니다. 보이지 않죠? 또 하나가 뭐냐? 고객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자산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기업들은 알고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많이 하죠. 또 기술 개발만큼 혹은 기술 개발보다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브랜드 자산이에요. 이걸 고객 자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브랜드 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됐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갖고는 수익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이 기술과 지식자산만 개발한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장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인들 돈 벌 것 같으세요? 도자기 깨고 있죠, 지금? 저분들 돈 벌 것 같으세요? 돈 못 벌어요, 장인들은. 순수한 장인은 돈을 못 법니다. 저 순수한 장인이 고객자산, 즉 브랜드 자산을 가진 분들과 연결됐을 때 돈이 되는 거지, 순수한 장인들은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객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자산만 갖고 있어서 돈 되냐? 그렇진 않아요. 뭔가 기술이랑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게 참 재밌게 연결돼 있어요. 기술 지식 자산은 누가 갖고 있죠? 본사가. 고객 자산은 누가 갖고 있죠? ABO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잘 연결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기술과 지식 자산을 어떻게 보면 공급해주는 튼튼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자산을 모으시는 분들은 오직 고객 자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면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고객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뭘 했을까요? 즉 브랜드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사실은 고객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광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냐? 계속 사람을 만나요. 계속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납니다. 저도 지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리더분들을 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한 분들부터 시작해서 탑리더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모든 리더분께 느끼는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다들 바쁘세요. 엄청나게 바빠요. 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이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실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건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요즘 말하는 코인도 아니고 바로 고객 자산이다. 내 브랜드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과거에는 디지털 시대가 아닐 때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고객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나야겠죠. 계속적으로 만나서 파트너분들과 만나고 또 만났던 거예요. 이게 과거의 브랜드를 쌓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는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네. 난 가만히 있어. 근데 다른 분들이 다가와서 제 생각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가 디지털 시대의 브랜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목표는 뭐였죠? 목표를 잊어버리고 이걸 하시면 안 돼요. 목표는 고객 자산을 모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경영학과 교수라서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드리고 또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상명대학교 경영학과는 저는 2007년도에 상명대학교 경영학과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6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학년들이 입학하면요. 1학년들을 교수한테 매칭을 해줍니다. 7명씩 매칭을 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7명이 매칭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리고 또 학교에서 돈도 줘요. 1인당 3만 원씩 돈을 줍니다. 저한테. 그럼 저는 저까지 포함해서 24만 원을 받아요. 8명이니까. 이걸 애들이랑 써야 돼요. 학생들이랑 써야 돼. 1학년 때. 그래서 주로 밥도 먹고 뭐 어떤 분은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1학년들한 들어왔는데 같이 밥도 먹었는데 뭔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경영학과 교수가 경영학과 학생들한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하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사지선다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죠. 1번, 취업 준비는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2번, 경영학 전공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3번, 영어가 중요하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할까요? 4번, 경영학과는 팀 과제가 많거든요. 팀 과제는 팀원을 믿고 의지하고 본인은 최대한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사지선다에서는 네, 오, 강덕희 리더님 좋습니다. 4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뭔가 하나 다르면은 그거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실제로 네 번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는 절대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혼자서 열심히 살라거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건 노동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뭐죠? 노동이에요. 경영은 뭐죠? 남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시킬 때 이 남이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에서 저희도 이제 조직에서 부하 직원이 있으면 부하 직원이랑 일을 분담하면서 일을 시켜야겠죠.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일을 시키는 거냐? 첫 번째, 시스템한테 일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람으로 이루어졌던 시스템이든 혹은 컴퓨터 같은 시스템이든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자산한테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지? 남 시키는 거야. 그 남은 시스템 혹은 자산이 돼야 돼. 시스템과 자산이 돈을 벌어줘야지
네가 돈을 벌어주는 거는 멍청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영학과 교수로서 1학년 난데 처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노동학과 다니지 마. 넌 경영학과 학생이야. 노동학과 학생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요. 예전에는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만나고, 내가 또 만나고, 내가 또 만났어요.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만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남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SNS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 A65에 대해서 아메이 본사에서 띄운 그런 유튜브 영상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SNS 없을 때는 다 만났어요. 우리 BC, 비즈니스 컨설턴트 분들이 계속 만나고 또 만나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내가 만나는 것도 일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만남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유튜브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조회수가 23,000회라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 23,000분이 찾아와서 보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누가 어떻게 했죠? B씨가 찾아가서 만나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찾아와서 보고 가는 분들이 23,000회나 됩니다. 즉 B씨가 할 일들을 이 SNS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럴 때 사실 한 3번 중 한 번은 내가 직접 만나야겠지만은 나머지 누가 하는 거죠? SNS가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죠? 고액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고액자산을 어떻게 모아요? 남이 모아주면 더 좋은 거죠. 내가 시키는 남이, 내가 컨트롤하는 남이. 그게 누군 거죠? 바로 SNS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SNS를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했던 이런 리더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젊은 리더들이 많겠죠. 이런 리더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SNS를 활용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냐면은 신뢰를 쌓는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쌓아야 되는 게 신뢰인 거죠. 이런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특히 젊은 분들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게 있어요. 왜? 너 그거 얼마나 하겠어? 이런 말 많이 들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미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는데 에이 하다 말겠지. 얼마나 하겠어. 근데 이런 것들이 재미있게도 내가 사업을 5년, 10년 하더라도 상대편은 똑같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생전 처음 본 사람이니까. 기존에 5년, 10년 동안 저를 알았던 사람이면은 이해를 할 텐데 또 새로운 만남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날 생전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 했다는 거를 한 번에 전달이 되더라. SNS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새로운 분을 만나서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특히 이제 20, 30대는 힘든데 이런 것들을 SNS로 5년, 10년 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내 SNS를 주니까 어때요? 한번 보겠죠? 쭉 보는데 얘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을 했구나. 뭔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들이 쉽게 전달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컨텐츠의 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이런 것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재미있는 거는 현실에 있는 내가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믿는데요. 그 재밌게도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내가 우리 비즈니스를 설명하면 믿는데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현실에 있는 나는 안 믿고 현실에 있는 내가 맞닿는 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비용, 시간 비용, 심리적인 비용을 투자한 건데 이걸 안 믿고 왜 유튜브에 있는 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나는 믿을까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 일단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조금 편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일단 편견을 가지고 저를 바라봅니다. 즉 심리적인 장벽을 친 상태에서 상대편을 바라보면은 이게 안 들려요. 방어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SNS는 어때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방어벽을 치고 볼까요? 그냥 볼까요? 아니 내가 딴 사람이 인스타그램 보는데 무슨 방어벽을 쳐? 그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로 편견 없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현실의 나는 안 믿는데
유튜브에 있는 나를 믿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기업에서 요즘 신입사원 교육 잘 안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옛날엔 신입사원 교육 2주를 했는데 이게 소용이 없더래요. 왜? 아무리 신입사원 교육을 하더라도 이 신입사원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블라인드라 그래서 온라인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기업마다. 블라인드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우리 기업 설명을 더 많이 믿더래요. 그래서 기업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 저도 최근에 입사한 친구가 신입사원 교육을 하루 받는다는 거예요. 왜 2주였는데 하루를 바꿨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기업에 물어봤더니 요즘은 신입사원이 필요한 자료들을 유튜브에 올려놓는데요. 그게 직접 강의하는 것보다 신입사원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편하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뭐 강의 2번, 3번 안 해도 되니까 편하고 신뢰가 그게 더 높은데 내가 못하는 신입사원 강의를 해. 유튜브에 올려놓지.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신입사원도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 꼰대가 나를 시키려고 막 부려먹으려고 이상한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유튜브에서 나오면 믿는 거죠. 이런 걸 컨텐츠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도구가 바로 SNS다 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업무의 영역으로 SNS가 또 많이 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젊은 계층에 있어서 이게 더 강한데요. 사업 이야기를 모두 SNS로 한대요. SNS에서 사업 얘기를 다 하고 실제로 만나면 논답니다.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20, 30대를 보면은 만났을 때 사업 이야기를 30분 이상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저도 OM 같은 데 많이 가봤지만 1시간, 2시간 계속 그런 사업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한대요. 그거 하면 꼭 못하러 해, SNS로 하지. 그래서 SNS를 잘 활용하는 분들은 만나서는 우리가 다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라고 SNS로 다 사업은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하세요. 몇 년 만에 내 SNS를 보고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너 머리에 쓴 게 뭐니?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여자분이었는데요. 전혀 우리 비즈니스에도 관심이 없고 머리에 쓴 것도 머리 같은 경우도 헤어도 괜찮아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엘사백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 물어본 거죠. 근데 저는 몇 년 만에 그 사람이 연락이 온 분이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 비즈니스에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요? 제가 굉장히 친근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몇 년 만에 처음 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내가 굉장히 친근한 거죠. 왜?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SNS들이 우리 일들을 굉장히 많이 대신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늘 함께하는 느낌. 궁극적으로 뭐죠? 브랜딩이죠. 난 가만히 있는데 몇 년 동안 저 사람 누구지? 누구였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묻는 거죠. 너 머리에 쓴 게 뭐니? 너 도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 너 뭘 하길래 그렇게 맨날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찍니?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도출해내는 게 바로 SNS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구축 전략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아메이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아메이는 사실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구를 우리 아메이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가 첫 번째예요. SNS, 아메이 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계기가 되는 SNS가 돼야겠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만 표현하다. 하나만 집중해서 표현하자. 이런 세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을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분은 좀 배도 나오고 머리도 없으시고 좀 살도 찌시고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게 있을 때 물어본다 그랬을 때 저런 분한테 물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묻고 싶으세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잘생긴 이분한테 묻고 싶을까요? 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잘생긴 분한테 묻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적 매력이나 외적 매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나를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또 이런 브랜딩을 계속 신경 쓰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해지고 매력적인 것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행복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은 둘 다 톰 크루즈예요. 분장하신 겁니다. 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사업을 나이 드신 분들이랑도 해야겠지만은 밀레니얼 세대, 지금 43세까지가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이런 분들이랑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특히 젊은 세대는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제 50 넘은 지 저도 좀 됐는데, 예전에 저도 회사를 좀 다녔습니다. 저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매일 회식했어요. 매일. 왜? 자꾸 만나면 친해지려면 만나야 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러면 친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라요. 옛날에는 만나면 좋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접촉 효과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어떠냐? 요즘 30대 또 40대 초반까지 어떠냐? 만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면 만나요. 굉장히 큰 핑계가 뭐죠? 코로나죠. 그래서 절대로 마음이 동하기 전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20, 30대 혹은 40대 초반까지는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지죠? SNS로. 만나지 않고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SNS이기 때문에 내 매력을 SNS로 막 표현하면은 계속 SNS를 보다 보면은 한번 만나서 저걸 들어봐야겠다. 만나서 같이 놀면 재밌겠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면 정말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50대, 60대를 와 같이 사업을 하려면은 SNS 안 해도 사업이 되는데 20, 30대와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언젠가 그분들이랑 같이 비즈니스 하셔야겠죠. 여기 계신 분들 70, 80대셔도 비즈니스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5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 코로나 때는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매력이 있어야 될까요? 수많은 매력이 있는데 이걸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내 중심적인 매력이 있는 거고요. 하나를 내 중심적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매력은 부수적으로 쌓으면 됩니다. 크게 보면 매력은 외적 매력과 내적 매력으로 나뉩니다. 외적 매력 뭐 있죠? 내 건강, 또 내 자녀가 건강한 것도 나한테 큰 외적 매력을 줍니다. 혹은 아름다움, 다이어트, 혹은 미용 관리 이런 것들도 외적 매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내적 매력도 있어요. 이건 뭐냐? 내적인 스타일이라든지 혹은 토크 스타일,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즘 이런 것들도 아메이 본사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식들, 계속 공부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지식들, 이런 것들도 큰 매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차피 우리 비즈니스 하시면은 강제로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내 줄 것이 무엇인가 중심을 하나 잡고 나머지를 같이 수렴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시는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과 자존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만 SNS의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갖추는 기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SNS를 하실 때 많이들 고민하는 게 있으세요. 어떤 걸 하냐? SNS 해라 그러면 나 팔로워가 빨리 늘지 않는데, 나 구독자가 늘지 않는데 어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돈 버는 거, 광고를 통해서 돈 번다. 그러면 팔로워, 구독자 빨리 늘어야겠죠. 구독자 광고를 통해서 돈 버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광고를 통해서 돈 버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허망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쌓는 자산은 좀 달라요. 광고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구독자가 느는 것보다 빠르게 팔로워가 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계기가 돼야 돼요. 실제로 빨리 구독자 늘리고 빨리 팔로워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즘 트렌드인 거 쭉 올리면 됩니다. 재미있는 거, 웃기는 거, 잘생기고 예쁜 거, 섹시한 거, 그리고 신기한 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구독자 늘리려고 무슨 샤넬, 구찌 이런 명품들을 잔뜩 갖다 놓고 그거 리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기하니까 쳐다보죠. 그걸로 끝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1, 2년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쭉 해나가실 거죠. 그래서 실질 저런 거보다는 구독자가 조금씩 늘더라도 내가 만든 SNS는 어떤 것이 좋다? 남들, 나와 남의 계기가 되는 이런 SNS 컨텐츠로 채워나가시는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걸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SNS를 봤을 때 새로운 영감을 주네. 정말 힘들 때 찾아니까 위로가 된다. 저 사람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야. 어떨 때 한번 가서 보고 싶어. 이런 남들과 혹은 나의 계기가 되는 이런 컨텐츠로 채워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SNS랑 조금 다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당장 안 봐도 괜찮아요. 왜? 언젠가 내가 SNS는 뭐죠? 제 명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젠가 내가 나를 보여줄 날이 있을 때, 또 다른 분들한테 STP를 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거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와서 한두 명만 내 삶을, 내 진심을 볼 수 있는 이런 SNS를 꾸미시면은 정말로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주신 SNS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닥터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조를 우리 그룹에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다 봅니다. 닥터조 같은 경우는. 근데 닥터조는 어때요? 이 SNS에 대해서 보시면은 닥터조를 보고 있으면 그래 이걸 해야지. 이런 건강한 일을 해야지. 이런 걸 먹어야지. 이런 것들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닥터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닥터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가끔가다 뭐가 궁금할 때 와서 찾아봐요. 이게 안 좋은데? 옛날에 얘가 이런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지? 그걸 와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닥터조가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시간이 지나고 봐도 새로운 힘이나 새로운 것들을 주는 이런 내용들로 쌓아놓으면은 이것도 뭐죠? 고객 자산을 불러들일 수 있는 큰 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기가 되는 SNS, 당장 사람들 많이 안 와도 좋다. 계기가 되는 SNS를 만드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산은요, 저기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어디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네요. 근데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인데 두 번째로 높은 산은 어디죠? 이것도 워낙 많이 퀴즈로 나와서 마케팅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한번 공부를 하세요. 네, 몰라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은요, K2라는 산입니다. 이 옆에 있는 산이에요. 네, 김지현 의사님 알고 계시네요. 이게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주 관심이 있는 거는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하는데요.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는 딱 하나 외에는 기억을 못해요. 이게 인간의 기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기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건 뭐죠? 네, 남대문입니다. 국보 1호죠. 제가 두 번째로 낼 문제는 뭘까요? 네, 국보 2호는 뭔지에 대한 겁니다. 국보 2호가 뭘까요? 제가 이거 맞추는 분은 딱 역사학과 교수님밖에 못 봤어요. 국보 2호 뭐냐? 이 옆에 있는 겁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제가 왜 이름을 들어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냐면요. 저는 대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참 많이 내는데요. 대학생들 중에서 아는 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
근데도 뭐라고요? 기억을 못해요. 물론 당연히 저도 강의하기 전에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SNS가 일반 소비자와 비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초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 이상을 전달하면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 SNS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닥터조 어떻죠? 건강이라는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을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닥터조는 뭐에서 먹고 사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죠? 닥터조는 뭐 하는 사람, 뭐에서 먹고 살죠? 그 사람 약 팔잖아요. 건강기능식품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닥터조는 재밌는 게 이 내용들 많이 보면은 닥터조에 상당히 많은 내용에서 이 뉴트리라이트가 나와요. 자기 상품이 아닌데.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가 얼마나 좋은지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 얘기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야지 그 다음 내 얘기도 믿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좀 쓰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 외에 나머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전달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플루언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죠? 인플루언서인데요.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 뭔가 독특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분홍빛에 무슨 글자를 막 쓰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일관적으로 피드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게 나만의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또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런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저 잘 뭔지 모르시겠죠? 네, 그냥 보면 모르는데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저는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뭐죠? 저 계산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계산기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숫자가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낚시를 물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죠? 스마트폰 껍데기죠? 스마트폰 껍데기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 하면요. 한번 보고 픽 웃는, 그냥 내가 좀 힘들거나 그럴 때 혹은 심심할 때 와서 보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있죠? 심심풀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하라 그러면 좀 어려워해요. 자, 내 매력을 하나에 집중해서 전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많은 ABO 분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제가 많이 보는 게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아메이 제품 활용법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양한 얘기를 SNS에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만 얘기하지? 이런 거를 마케팅에서는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만의 매력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그 나만의 매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갖고 와봤어요. 첫 번째 유지어터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잘해준다 이거 의미 없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유지를 하는 거죠. 유지어터. 나는 7년째 유지어터다. 바디키로 한 다음에 7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계속 SNS로 표현하는 거죠. 7년 동안. 안 아픈 아이, 키 큰 아이, 건강한 아이, 키 큰 아이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도 이런 걸 테마로 SNS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테마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표현하고 싶은 게 많으시겠죠. 하지만은 SNS에 하나만 표현해야 된다. 하나를 집중적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갈수록 젊어지네. 저같이는 50대, 60대쯤 되셨으면은 제가 50대, 60대 분들,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히 성장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을 때 느끼는 특징 중 하나가 이거예요. 뵐 때마다 어려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외모가 예뻐진나 멋있어진나 사람들과 행복한 모습들 옛날에 수줍었는데 멋진 강연하고 있는 모습들이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온다든지 아이들이 행복하다든지 이런 것들 25 센트라이드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거라든지 또 책을 읽는 이런 내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또 세상에서 유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나와 같이 비즈니스를 할 만한 사람들, 이 중에서 내가 유일하면 되지 굳이 세계에서 제일 유일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 테마를 나와 가장 맞는 것들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 된다. 계속 볼까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사진 올리기 싫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글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좀 손으로 써서 멋있죠? 손글씨가 좀 되시면은 손으로 써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좋습니다. 자주 하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 충분합니다. 왜? 10년, 20년 할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한 10년 정도 한 달에 하나 올려도 12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에 다만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어떠세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네, 제품을 표현하려면 이 정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뭘 이렇게 빨고 있죠? 저 주스회사 사장님이래요. 모든 것들에 저렇게 통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재미를 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저게 뭐지? 한 번쯤 먹어보고 싶은데 저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SNS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보신 것들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어요. 그럼 뭐가 타협 가능한 정도냐라고 하면 이런 정도입니다. 하이라이트와 피드를 봤을 때 하이라이트는 뭐 필요한 것들 하시면 되고요. 피드가 있죠. 이 피드는 이분의 피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보면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올리고 있는데 가운데 보면 뭐가 있죠? 뭔가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노트 같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한 개를 표현하는 것들만 하는 건 좀 어렵다. 왜? 그러려면 내가 여러 가지 인스타를 운영해야 되는데 난 가족도 올리고 싶고 아이도 올리고 싶고 그러면서 좋은 글들을 올리고 싶어요. 그걸 내 주 테마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피드 세 가지 중에서 한쪽 라인만 쭉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올리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닥터조 유튜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일단 닥터조가 뭐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뭘 해서 먹고 산다고요?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의사입니다. 미국의 기능의학이란 걸 하는 의사죠. 근데 실제로 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이 사람이 파는 거 필러소피라는 그런 상품인데 있나요? 없죠. 정말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건 누가 돼야 됩니까? 나나 내가 지향하는 가치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지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제품은 두 번째 문제다 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투표를 해서 어떤 것들 많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이 맨디 키노트 아메이 쪽에서 이런 분 유튜브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유튜브에서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느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급지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것들, 희망들,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선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이 굉장히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계기가 되는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제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품 없죠. 제품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제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주인공은 누가 돼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례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사례를 7분의 사례를 주셨는데 원래 3분을 달라 그랬는데 7분을 주셨는데 그 주셨는데 리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종훈 리더님 계시죠?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SNS를 운영하실 때 어떤 목표로 운영하시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SNS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사람이라서 제가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운동, 운동과 그리고 매력 자산,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25센트 라이드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네, 요즘에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인스타로 올리고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목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서 제가 이제 들어가 살펴보니까 아직은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이런 소비자나 일반 소비자나 혹은 비소비자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청중은. 그 다음에 메시지는 25% 라이도 굉장히 좋은 테마예요. 굉장히 좋은 테마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25센트 라이드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은 좋지만 플러스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으면 좋겠냐? 지금 몇 킬로째 혹은 며칠째, 몇 시간째 25센트 라이드를 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25센트 라이드 1000킬로째, 2000킬로째, 5000킬로째, 10,000킬로째, 10만 킬로째, 10만 킬로쯤 되면은 지구를 두 바퀴 반돈 건가요? 아무튼 지구 두 바퀴 반째, 지구 세 바퀴째 이런 식으로 해서 키로수를 해주시거나 혹은 이 키로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며칠째 매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실제로 이제 박종훈 리더님의 이 SNS에 대해서 우리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혹은 제품을 보다가 이분 왜 이렇게 몸매도 좋고 예쁘지? 라는 것들을 보고 SNS를 봤을 때 25cm 라이들 이 사람은 지구를 두 바퀴 반째 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꾸준히 우리 그룹과 함께하면 꾸준히 이거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뭔가 변화된 거를 거기다 같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이 이런 이런 부분들 아까 뭐 행복해지는 과정 제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요. 내 건강 내가 아름다워지는 모습들 그의 25cm 라이드가 함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계속적으로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박종훈 리더님이 그동안 노력했던 그 세월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를 봤을 때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피드를 중에서 25 센트라이드는 한 줄만 쭉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나머지는 편하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5 센트라이드 100일째, 200일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리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많이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매일 보니까 매일 아침에 하시는 것 같아서 매일 올리시는 것도 관계없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서 올리시는 것도 일주일, 요번 주는 몇 번, 요번 주는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주 리더님 혹시 계실까요? 네,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은주 리더님은 주로 어떤 목적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SNS, 이 인스타그램 하고 계신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메이와 삶, 아메이의 라이프?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메이와이 라이프에 대해서도 이제 미라클 머니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다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두 가지가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아메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올려주신 것도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이 하이라이트 해보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제 얘기 네네. 들리시나요? 네. 좋은 네네.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25 센트라이드를 계속적으로 아까 건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성실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는 것 중에서 좋은 말씀이나 또 제가 SNS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은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올리셔서 이런 걸 중심으로 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피드도 조금 조정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것들보다는 한쪽에 조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정리되고 좀 좋은 피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계속 같이 하고 또 미라클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미라클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함께 한번 조화를 시켜서 쭉 갖고 가보시면은 박은주 리더님만의 독특한 또 특이하면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 리더님 혹시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선 리더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SNS를 하고 계신지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SNS 세계에 이렇게 발을 디딘 것도 굉장한 기적이고요. 저는 슈퍼 시니어로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알리고 싶고요. 특히 저도 아까처럼 20% 아이들 만나서 제가 원하는 근육 자산을 늘리는 거, 그거에 지금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조금 정리가 되는데, 그냥 막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념도 없이 어떤 그러겠는데 그냥 즐거워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그래서 저만의 그런 어떤 브랜드를 좀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SNS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김선 리더님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주로 올라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올라가냐면은 25% 라이드도 좋고 아메이도 좋고 그런데요. 주인공이 아메이가 되셔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은 우리 김선 리더님이 주인공이 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뺐으면 좋겠는 게 이제 어떤 그 업데이트라든지 일정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단톡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쌓이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행복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나한테 행복을 줘라고 해서 우리 같은 그룹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포스터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주된 것들은 바로 우리 김선 리더님의 행복한 모습들이 주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런 행복들을 우리 아메이비지스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를 남들한테 전달한다면은 그분들이 보고 넌 대체 뭘 하길래 그렇게 재밌어?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브랜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수민 리더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수민 리더님도 SNS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저도 많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일상과 아메이 라이프 그리고 지금 교수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좀 정리되는 게 몇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티스트들이나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어려지고 이런 테마가 자꾸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아메이 라이프와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 이제 아티스트리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얘를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리도 하시고 있고 또 아이들도 잘 키우고 계신 것 같고 좀 살펴보다 보니까 아침 먹고 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아침 안 먹고 가는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 건강하게 큽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아이 쪽도 좋긴 한데 지금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보니까 아침 먹고 가라는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찍으신 걸 봐서는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들에 집중해서 SNS를 하라고 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뻐진 나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아티스트리 제품군들이 나오기보다는 아티스트 제품군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내가 쓰는 아티스트리 제품군, 내 모습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이수민 리더님 모습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수민 리더님이 이걸 쓰면서 점점 중요한 건 초점은 뭐죠? 이수민 리더님이에요. 이수민 리더님이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냐면은 제품만 달랑 나온 거 이런 것들보다는 같이 나오셔야 돼요. 최소한 제품 나오는 건 관계없습니다. 같이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미라클 모닝 하는 같은 모습들 같이 하는 모습들 나오는 건 굉장히 좋지만 저것도 뭐 부수적으로 나오는 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수민 리더님의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전민정 리더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민정 리더님. 네, 전민정 리더님은 주로 어떤 컨셉으로 SNS를 운영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과 즐기고 있는 그냥 즐거운 모습 그런 아이들을 보이고 싶은 거고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로 25센트 라인에서 건강자산 제가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 제가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고 싶은 네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애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애기가 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는 신기했던 게 보다 보니까 아니 딸기를 저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궁금했어요. 예. 저도 이제 결혼을 워낙 늦게 하고 아기도 되게 늦게 나서 아기가 아직 어린데 저런 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둘 중에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 일단 집중을 하셨다가 아기가 크면은 어차피 이제 본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처음에는 이제 아기와 함께 건강하고 키 큰 아이, 즐겁게 노는 아이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해 주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내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키 크고 이렇게 행복하게 자라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SNS로 이걸 표현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건강하고 키 큰 아이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지 또 즐거운 행복한 이런 아이 모습들로 쭉 한쪽 피드 정도는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이가 자라났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인 것 같고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SNS고 또 굉장히 좋은 많은 분들에게 나를 브랜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영 리더님 혹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SNS를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원래는 그냥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그냥 저의 그런 일상적인 삶에 아미의 소소한 제품이라던가 제가 응용하는 부분 이런 거를 많이 노출시키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팀의 이야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가 없는 이런 SNS 활동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 김민영 리더님의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뭐였냐면요. 아이의 건강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김영 리더님은 굉장히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건강에 대한 생각,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생각,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만 올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브랜딩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좋은 생각, 좋은 건강, 이런 것들은 결국은 가장 좋은 생각과 건강이 우리 제품군들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닥터조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닥터조 이야기들이 보니까 많이 백신에 대해서는 닥터조 쪽에서 이야기한 것들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닥터조가 그런 거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그 사람한테 어떤 상품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건강해져요라고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올리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갖고 가셔도 결국 사람들이 김미영 리더님한테 우리 아이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게 하는, 그렇게 브랜드를 한번 갖고 가보시면 어떨까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혜한 리더님. 네, 강혜한 리더님도 어떻게 SNS 운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팀을 홍보하는 거. 저희 팀에 좀 차별화된 어떤 비즈니스 경쟁력이라던가 또 저희 팀이 추구하는 그 비전이라던가 사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도구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강혜한 리더님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단계가 있어요. 조직을 만들 때 이제 아메이 커뮤니티 같은 이제 우리 ABO 분들 조직을 만들 때도 이건 제 의견이고 사실 제가 석사 논문 쓴 거거든요. 제 의견인데 첫 번째는 어떤 분들끼리 모이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그러다가 조직이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조직은 너는 총무, 뭐 등산을 간다 할지라도 너는 총무해, 너는 뭐해, 너는 사람을 모아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직화에서 나타나는 일이고요. 마지막은요. 조직이 굉장히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한 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순간 조직이 좀 깨지거나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 가치를 제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혜한 리더님께는 이제 가치 제안, 방향 설정 이런 쪽이 이제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려도 이미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비전이 뭘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더님 중에서 김일두 리더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김일두 리더님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두 리더님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나중에 뭐 하시냐 뛰셨죠. 계속 뛰면서 기부하셨죠. 어린이들한테 뛰면서 기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그룹이 커졌을 때 이거를 하나하나 컨트롤하기보다는 이런 가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다 이런 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것도 하세요. 본인의 여유를 보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들이 좋은 거야. 나이 들어서 이런 것들. 아직 강혜한 리더님의 단계는 아니고 좀 더 나이가 드셔야 될 겁니다. 한 80 정도 됐을 때, 70, 80 되셨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한 70대 정도 되신 분들도 탑리더 중에서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여유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인스타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또 강혜한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치와 비전을 보여주셔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가치와 비전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인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오는 건 좋지만은 정말 내 가치는 뭐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우리 사업자분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도 그래 저런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런 것들 방향을 잡고 가시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혹시 질문,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요. 사실은 SNS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이 뭐죠?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와서 먼저 물어보게끔 하는, 예전에 이걸 위해서 처음에 계속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묻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런 걸 나 대신에 할 사람이 생겼어. 누가? SNS가. 그래서 우리 SNS는 뭐라는 거다? 결국은 내 이야기를 보고 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게끔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이런 좋은 도구가 SNS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SNS를 통해서 만나는 일들을 많이 줄이고, 그런 무슨 뜻이죠? 한 사람에 대해 투입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성장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사업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SNS를 최대한 이용해서 남시켜야 되는 거죠. SNS를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SNS를 어떻게 하면 되는죠?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우선 건강하고 행복하고 매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데,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 같이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강, 매력,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들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SNS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빠른 성장 필요 없다. SNS는 빠르게 성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만 빠르게 성장하면 되지 SNS는 별 관계 없잖아요. 남들의 계기가 되는 그런 컨텐츠로 SNS를 채웠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억나야지 우리 걸 찾아오고, 기억나야지 내 계정에 와서 계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저 친구는 어떤 SNS라는 친구야? 저 SNS에 가면 뭐가 있어? 한 가지만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셔야지만 남들이 기억하고 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같이 이야기도 하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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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강의를 진행해주신 강사님과 이렇게 참석해주신 리더님들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